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12장, 제어자와 다양성까지, 그 어려운 다양성까지 우리가 끝을 내고, 이제, 13장인데요.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인데, 추상 클래스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애브스트랙트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그 키워드를, 제어자를 설명을 하면서 제가 추상 클래스에 대한 설명도 약간 곁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추상 클래스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터페이스 부분도 다양성 못지않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도 일종의 조상이기 때문에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또 들어갑니다. 추상 클래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성에 대한 개념, 즉 다시 한 번 더 리와인드를 하면 조상 클래스의 참조 변수로 자손 클래스의 객체 인스턴스를 다룰 수 있는 것을 의미했죠. 그죠? 그 개념을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숙지를 하고 이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에 들어오면 그나마 이해하기가 수월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아직 자기한테 덜 익숙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12장의 다양성 부분을 좀 복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고, 또한 많은 문제를 좀 접해봐야 됩니다. 접해보고, 이런 문제도 접해보고,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걸로는 부족해요. 많은 문제를 접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장은 너무나 12장은 너무나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특히 다양성 부분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거 관련돼서 뭐 벡터도 관련 예제 가져오고 뭐 해봤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풀어야 여러분들이 다양성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는 느낌이 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제 앞으로 다양성이 안 써지는 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복습을 좀 하면서 이 장을 같이 곁들여 가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제 다양성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장은 이제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인데요. 이번 강좌는 추상 클래스를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먼저 추상 클래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abstract라는 키워드가, 제어자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abstract는 추상적인 미완성의 뭐 그런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클래스 앞에 붙을 수도 있고요. 메서드 앞에 붙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변수 앞에는 못 붙죠. 그래서 메서드 앞에 붙어버리면 얘는 추상 메서드가 되고요. 클래스 앞에 붙어버리면 추상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추상 클래스는 한번 보도록 하죠. 추상 클래스의 개념은, 추상 클래스는 완성되지 않은 설계도하고 같다. 우리가 지금까지 클래스를 설계도에 비교를 했고 붕어빵 틀에 비교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는 완성되지 않은 설계도예요. 맞죠? 완성되지 않은 설계도다 보니까 얘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없다. 여기 또 글자가 좀 오타가 났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 인스턴스로 바꿀게요. 턴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자, 여튼 얘는 완성되지 않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붕어빵을 찍어낼 수가 없어요. 완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붕어빵을 찍어냅니까? 그죠? 막 이렇게 붕어빵 틀이 있는데, 여기 붕어빵 아직 틀이 덜 만들어졌는데 붕어빵 우리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못 만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없으면서, 얘는 추상 클래스는 자기가 추상 클래스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추상 메서드가 존재하면 얘도 자동으로 추상 메서드를 한 개 이상 포함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추상 클래스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 추상 메서드를, 즉 선언부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선언부만 존재하는 걸 최소 한 개 이상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를 우리는 추상 클래스라고 칭을 합니다. 아시겠죠? 추상 메서드를 최소 한 개 이상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일반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죠? 메서드는 선언부가 구현부로 나뉘지만 선언부만 알면 호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출은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호출하고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야 이제 그 호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메서드가 주상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다. 호출할 때 필요한 건 뭐입니까? 당연하죠. 리턴 타입과 메서드명과 매개 변수명이 있는 그 선언부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호출을 하고 어떻게 리턴 타입으로 받을지 다 알 수가 있죠. 그죠? 맞습니까? 또한 추상 클래스는요, 다른 클래스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이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예제를 한번 보시죠. 보면, 자, 이건 멤버 변수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생성자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생성자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뜩 보니까 abstract void send msg 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메서드 선언부가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중블럭이 나왔죠. 이렇게 생성자처럼. 그죠? 나왔는데 얘는 중블럭이 없어요. 메서드 선언부밖에 없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다형성할 때도 그랬고. 그죠? 여튼 이 추상 메서드를 선언한 이유는 뭐냐면요, 얘는 지금 한 개 이상을 포함한 거잖아요. 추상 메서드를. 추상 메서드는 구현부가 없는 걸 말합니다. 선언부만 존재하는 게 추상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추상 메서드가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얘 컨텐트 샌더라는 클래스는 자동으로 애브스트랙트 클래스가 돼버립니다. 이걸 이 키워드, 이 제어자를 붙여주지 않으면 여기서 컴파일 예외가 뜹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여러분들은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추상 클래스구나, 추상 메서드를 한 개 이상 포함하고 있는 것이 추상 클래스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바로 인터페이스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일단 여기에 추상 클래스를 잘 이해하시고 나면 인터페이스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멤버 변수 선언할 수 있고 다른 멤버들 다 선언할 수 있어요. 멤버 메서드도 선언할 수 있고요. 단 추상 메서드가 한 개 이상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면 얘는 자동으로 추상 클래스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는 언제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을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 제가 앞서 설명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이게 너무 작죠. 그래서 이거를 25로 할까요? 자, 25로 하고, 이렇게 만약에 있다면 제가 만약에 어떠한 컨텐트 샌더라면 이거를 제가 상속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되겠죠. 보죠. 그냥 A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치죠. 클래스 A 해서, 자, 익스텐즈 해서, 그 다음에 컨텐트 샌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속을 받아요. 상속을 받으면 여기에 A라는 곳에 빨간 줄이 올라와요. 왜 빨간 줄이 올라오냐면, 자, 여기에 애브스트랙트, 즉 컨텐트 샌드에 추상 메서드가 있으니까 재정의를 해라, 오버라이딩을 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합니다. 어떻게? void send 메시지죠. msg 하고요. 그리고 string 컨텐트 이렇게 우리가 잡았으면 이제 중블럭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sys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우리가 중블럭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비로소 이 A라는 클래스는 얘를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았지만 얘가 들고 있는 추상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죠? 오버라이딩을 했기 때문에 얘는 인스턴스를 절대 생성을 못하지만 얘는 이제 구현부가 없는 메서드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스턴스를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공통된 부분을 대다수 이제 추상 클래스로 모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손들마다 좀 다르게 이렇게 구현될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메서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추상 메서드로 선언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일단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아이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추상 클래스가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상속을 통해서 자손 클래스에서 추상 메서드를 다 구현해야만 비로소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만약 애브스트랙트 보이드 이 추상 메서드가 두 개 있어요. 근데 상속받는 애가 이거 하나만 구현했다고 칩시다.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그 또한 상속받는 클래스도 애브스트랙트 클래스가 돼요. 왜? 구현하지 않는 추상 메서드가 한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됩니까? 자, 요게 바로 이제 추상 클래스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추상 메서드란 이래 나와요. 애브스트랙트 메서드라고 하고요. 메서드의 선언부만 요렇게 있고요. 요렇게 선언부만 요렇게 딱 있고, 그리고 구현부, 우리 다른 말로 정의부, 뭐 몸통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래서 구현부나 정의부, 몸통이 즉 소위 말해서 블럭이가 없는 거예요, 중블럭이, 그죠? 없는 메서드를 우리는 추상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상 메서드 파워가 있어요. abstract void power 해서 string name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이 파워는 조상 클래스에서 추상 메서드로 들고 있다면 자손들이 이걸 상속해서 가져갔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TV, 오디오, 그리고 에어컨,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을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이 파워 메서드는 그 에어컨에 따라 그 상품의 종류에 따라 에어컨은 에어컨대로, TV는 TV대로, 또 뭡니까? 라디오는 라디오대로, 뭐 MP3 플레이어는 MP3 플레이어대로 각각 파워 메서드가 파워가 켜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 각기 제맛에 자손마다 다르게 구현될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상 메서드로 선을 하고요, 상속받게끔 만들어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그래서 필요하다면 자손마다 다르게 구현될 것이라고 예상될 때 우리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자손 클래스는 조상의 추상 메서드의 구현부를, 즉 오버라이딩을 통해 가지고 구현부를 반드시 완성해야만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하나라도 추상 메서드가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추상 클래스가 돼서 절대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일부만 구현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건 예전에 그랬죠. 예전에 좀 그런 경우가 있었고, 요즘도 뭐 있긴 해요. 일부만 구현을 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에서 상속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일부만 구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보시면 아까 컨텐트 샌더를 제가 한 개만 넣어놨었는데 이렇게 지금 두 개의 추상 메서드를 넣었어요. 그런데 자, 얘 뭡니까? 카카오 샌더에서 컨텐트 샌더를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반드시 오버라이딩을 해야, 몸통부가 있는 정의부가 있는 놈으로 만들어줘야 이 애브스트랙트를 이렇게 벗어 던지고 얘는 카카오 샌더로서 뭡니까? 이거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 얘는 샌드 MSG 요거 하나만 딸랑 오버라이딩을 하고 이거는 그대로 상속을 받아버렸죠. 맞습니까? 그러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현재 추상 메서드를 한 개 가지고 있죠, 그죠? 한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어쩔 수 없이 애브스트랙트가 붙어줘야 돼요. 안 붙어주면 바로 여기서 컴파일 예외가 칩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의 일부 메서드만 구현할 때 역시 애브스트랙트 키워드를 붙여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추상 클래스의 정의가 바로 추상 메서드를 한 개 이상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가 바로 추상 클래스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추상 클래스가 됩니다. 그럼 얘도 역시 인스턴스 생성할 수 없습니다. 맞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추상 클래스의 작성인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상속받을 자손 클래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것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사용될 것 같은 해야 되는데 사용될 것 같은 것을, 그죠? 은은 빼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은 제가 뺄게요. 것 같은 것을,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렇게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다시. 자, 자꾸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추상 클래스로 만들거나 이미 기존에 만들어 놓은 클래스라면 공통 부분을 뽑아서 추상 클래스로 만드는 형태가 많은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캣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도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거 전부 다 뭡니까? 동물이죠. 그죠? 동물인데 얘네들은 전부 다 소리를 냅니다. 그죠?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근데 캣은 소리를 내는 게 고양이는 야옹 이런 식으로 내고 도그 개는 멍멍이라고 낼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각기 다르게 각기 다르게 구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애니멀로 이렇게 추상 메서드를 선언하고요. 추상 클래스를 선언하고요. 여기 안에다가 추상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어 둡니다. 만들어 두고 난 다음에 어차피 같은 동물이니까 상속을 애니멀을 상속을 받아 가지고 자, 고양이는 야옹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되고요. 오버라이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멍멍으로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하면 한 곳에서 코드를 관리를 하죠. 맞죠? 그러면 코드의 중복도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한 곳에서 관리가 됨으로써 오류가 상당히 줄어들겠죠. 단일 상속해가지고 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 한 곳에 뭔가 우리가 여러 개의 추상 메서드를 선언했는데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상 메서드를 한 개 더 선언하고 싶다. 그럼 선언해가지고 요 공통적으로 관리하고 여기에는 각각 오버라이딩 쳐주면 되죠. 맞습니까? 물론 이 캣 클래스는요, 캣이나 도그 클래스는 이것만 오버라이딩을 하고 자기 자신만의 또 멤버들, 뭐 자기 자신 캣만의 뭐 멤버 변수나 도그만의 멤버 메서드를 만들어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이 코드 우리가 앞전 강의에서 12장에서 우리가 봤죠. 다양성에서. 자, 애니멀이 추상 클래스예요. 근데 추상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뭔데요? 조상 클래스가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상 클래스에다가 이렇게 두 개의 조상 클래스 주소를 저장할 곳을 배열로, 객체 배열로 만들고 여기다가 new cat, new dog 이렇게 우리가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다양성이잖아요. 필드의 다양성. 맞습니까? 이게 바로 다양성에서 학습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추상 클래스를 작성을 하면 한 곳에서 관리가 돼서 편리해요. 한 곳에서 관리가 돼서 편리하고요. 그리고 인스턴스를 비록 생성할 수는 없지만은 한 곳에서 중복도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류도 상당수 줄어드는 그러한 장점이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추상 클래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한번 보면 자, 추상 클래스에 대한 이해 부분인데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추상 클래스 이번 강좌에 요거는 마지막 시간일 것 같은데요. 이런 시간에 한번 요 그림을 한번 이해해 보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죠? 삼성이라고 치죠. 삼성이라는 곳에서 TV를 만들 때 TV 30인치 TV인데 30A라는 모델이 있을 거고 30B라는 모델도 있고 30C라는 모델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 파워라든지 채널업이라든지 채널 다운, 볼륨업, 볼륨 다운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같이 가지고 있죠. 그죠? 다만 A 모델이나 B 모델, C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탑재해 있는 그러한 TV의 기능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이게 만약 스마트 기능이다. 이거는 또 뭐 3D 기능이다. 이거는 뭐 요즘에 또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뭐 AI 기능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기능만 추가됐고 나머지 기능들은 다 똑같잖아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통 부분은 추상 클래스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모으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상속받아 가지고 이렇게 자기 거는 자기 거만 이렇게 자기 자손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 이러한 부분들은 상속을 받아가지고 공통 부분을 뽑아서 맞죠? 뽑아서 이렇게 모으면 코드를 한 곳에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속받으면 얘네들은 어때요?
이거를 그냥 상속받아 가지고 필요에 의하면 스마트 TV라면 키즈는 여기에 채널업이나 파워가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능들을 각각 오버라이딩을 하면 될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만약 주상 메서드라면. 왜냐? 스마트 TV는 스마트 TV나 3D TV나 뭐 또 AI TV나 이런 게 켜지는 방법이 다를 수 있잖아요. 파워 기능이 다르게 구현될 수 있잖아요. 뭐 AI 같은 경우는 야 뭐 누구야 TV 좀 켜줘 뭐 이렇게 해서 켜질 수도 있고,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모션을 취했을 때 켜질 수도 있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 부분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가 각기 제각기 이렇게 따로 구현을 하면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우측 그림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게 만약에 파워 메서드고, 그리고 이게 파워 메서드 채널 업다운 메서드라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상속을 이렇게 쭉쭉 받아요. 이렇게 주상 클래스로 만들어 둬요. 만들어 두면 이게 파워예요. 그리고 볼륨이 있고 이게 또 파워라고 치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오디오 플레이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싶어요. 만들고 싶으면 오디오 플레이어에도 파워 키는 것도 있을 거고 볼륨 업다운 하는 게 있을 거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디오 플레이어 상속받아 가지고 이걸 상속받아 가지고 또 이제 뻗어 나가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채널 업다운이 있다면 우리는 볼륨 업다운, 채널 업다운이 있다면 여기서 또 상속받아서 이렇게 뻗어 나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 파워 기능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 채널업이나 볼륨업이 없는 것들은 특히 냉장고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선풍기 이런 것들은 요거 여기에서 상속받아 가지고 우리가 바로 또 뻗어 나가면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원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상속을 받아서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상속 계층도를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컨트롤 T 그걸 눌러보면 클래스 앞에 A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A라고 붙어 있는 게, 이게 바로 추상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추상 클래스를 의미하는 건데, 요건 나중에 우리가 코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자, 이렇게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자, 추상 클래스에서는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쓰는데요. 제가 간단한 뭐 예제를 드릴게요. 간단한 예제로. 현업에서 이제 뭐 추상 클래스를 활용할 때는 옛날에 인터페이스가 나오기 전에 추상 클래스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abstract, 그죠? 클래스 해서 A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여기다가 abstract 이렇게 메서드, 그죠? 뭐 int, add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이렇게 여러 개를 선언하겠죠. 또 abstract 이런 식으로 해서 int 또 add가 아니고 이거는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치죠. 뭐 계산기를 만든다고 치죠. 이렇게 여러 개의 추상 메서드가 선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관리자급이나 아니면 뭐 파트리더급, 그러니까 선임들급에서 이러한 클래스 A를 만들어주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주석을 달아두죠. 이거는 더하기 하는 기능을 누구 직원이 구현하시오 라고 이렇게 메일로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물론 이러한 메서드들은 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메서드의 선언부를 이렇게 우리가 같이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각 그 팀별로 이렇게 사원들한테 메일로 보내주고, 이걸 가지고 익스텐즈 해가지고 상속받아서 자기가 담당한 이곳을 메서드의 구현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업무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업무를 분담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형태로 인터페이스가 나오기 전에는 사용을 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의 메서드들만 들고 그 직원들이 구현을 하기 때문에 그 직원이 이거를 전체 아울러 가지고 이렇게 테스팅을 못 하겠죠. 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할 수도 있는 방법은 있어요. 이거에 그냥 중블록만 이렇게 달아놓고, 그죠? 그렇게 구현부만, 내용은 없는 구현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것만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 생성해서 테스트는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좀 많이 번거롭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번거로움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우리가 다음 장에 배우게 될 인터페이스 개념입니다. 인터페이스의 본질이 어차피 추상 메서드거든요. 그래서 이 추상 클래스를 잘 이해해 두시면 인터페이스도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다양성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추상 클래스도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죠. 이제 공통 부분을 모아서 한 곳에 조상 클래스에서 추상 클래스에서 그 메서드 한 개로 선언해 놓고 각 자손마다 다르게 구현될 것이 예상된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이제 추상 메서드로 만들어서 그걸로 상속받아서 각각 그 해당되는 자손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메서드로 우리가 구현을 하면 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추상 메서드라는 게 메서드의 선언부만 있고 구현부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서드를 한 개 이상 포함하는 거. 그리고 절대 추상 메서드가 있다면 그 추상 클래스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시면 프로그램을 이제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 부분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요거 추상 클래스를 가지고 예제를 한번 우리가 쳐보도록 하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일단 이론 강의 추상 클래스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